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요,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7년, 이제 출범을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정책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고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정책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 정말 투기를 조장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그게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기를 조장했을까? 그리고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할 때 혹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말 많이 쓰죠. 실제로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상생, 그죠? 협업, 뭐 이런 윈윈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약정이나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한쪽에 치우쳐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서로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대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명언들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딱 귀결시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대가 없는 일은 없겠죠. 상대방의 것을 얻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내 것의 일부도 떼어서 내어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정책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처럼 왕이나 독재자가요, 일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체주의 시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들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부 지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펼 때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이 당근책, 우리는 이거를 인센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법에 근거해서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및 정비 사업은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 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부 체납도 바로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에 기존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대신 정비사업조합은 용적률 차이만큼의 면적을 지자체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듯 우리나라 행정도 국민에게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임대차 관련 정책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요, 임대차 가격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 및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무엇인가를 인센티브로 주어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국가의 정책이 바로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 줄여서 주임사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이때 2015년 말, 정확히 2015년 12월 29일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공포 시행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습니다. 주임사 제도는 2017년 파리대책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한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5% 전월세 상한제 등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혜택을 부여하였던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에 이 제도를 통해서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돌이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임사 제도 안에서 전세든 월세든 이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임대인들이 받는 이 보증금 및 월세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5%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임대인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동안 상한율 이상의 5% 이상의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만일 양도세 감면이나 장기보험 특별공제 70% 정도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또 유지해야 했었던 거죠. 임대인들에게 의무도 장기간 동안 확실히 부과하지만 그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부여됐던 것입니다. 전월세 가격 안정을 자연스럽게 이루면서 임대인들은 세제상의 혜택으로 그만큼 부담을 기꺼이 감수를 한다. 참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었나 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난 정부의 지지층 사이에 이 주임사 제도는 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폐지하면서 결국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게 이릅니다. 4년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8년으로의 임대 의무 기간 전환도 없애면서 아파트의 8년 장기 임대 등록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에서 생각하면 지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는 방침을 그 이전에 정했기 때문에 굳이 주임사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에도 5% 보증금 및 월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주임사 제도를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이 갭 투자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도세 등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서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다세대 및 오피스텔들은 주임사를 유지시키면서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아파트에 대한 주임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끝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임사 제도의 사실상 폐지는요, 다주택자들에게는 징벌에 가까운 규제를 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은 어느 한쪽 면만 보고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부작용과 후폭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임사 제도는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국가는 임대사업자에게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4년 혹은 8년의 의무기한을 준수를 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즉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전세 물량 공급을 단순히 신규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으로 늘리되 비교적 장기간으로 의무 연한을 늘림으로써 꾸준히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이른바 기존 전세의 전세 공급 화수분 역할을 주임사 제도가 담당했던 것입니다. 국가는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 것이었습니다. 주고 받는 것이 확실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좋은 주임사 제도를 없애고 오히려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전세가격 상승 및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욱더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시킨 것입니다. 가격 급등의 주범은 다주택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부 그 자신이었던 셈인데 말이죠. 세제상의 혜택만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섣부르게 주임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 지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이중적인 전세 가격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전세 물건의 보증금 5% 상한에 묶여 시장의 낮은 가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므로 5% 상한에 묶여 전세 물건이 가격이 저렴한 상태로 있거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한 신규 전세라고 하더라도 8년 혹은 10년 의무 가입 때문에 안정적이고 싼 전세 물건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주임사 제도의 장점을 명확히 간과하였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가격 폭등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겁니다. 임대차 3법의 통과와 주임사 제도의 사실상 폐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또 하나의 과오로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요, 2023년 1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임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중대형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신구 분양 아파트를 매입 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 6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또 이런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세제 혜택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기존 주택 1만 한 가구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말소 처리 않고 임대 등록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를 해야 시행이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저층 주거단지를 재개발해서 신규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은 전체 세대수 대비 약 10에서 15% 정도로 임대주택으로 전세 공급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LH나 SS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 주택 전세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주로 다세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거주를 바라는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아파트로 등록 임대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개정 계획을 보면요, 2주택 이상 임대를 놓아야 신규로 임대 등록을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오게 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대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좀 실망감이 듭니다.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를 개인,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두 가구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데 임대대상 물건이 두 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등록 난발을 막고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이라고는 합니다.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주기가격 평균이 9억 원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빼고 두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에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기존 주택의 임대 물량을 늘리려면 좀 더 과감한 규제 하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아파트를 임대 등록하는 요건을 한 채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설령 갭 투자를 조장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더라도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큰 목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개정 방침은 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기브 앤 테이크 정도는 임차인을 주고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